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9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 소개해 드리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침에는 또 새로운 네. 아침에 원래 하셨었나요? 예전에 했었죠. 예전에 네. 한참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침 저녁 고생이 많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2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일단은 파란불로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약보권에서 오늘도 눈치 보기 장세로 스타트를 끊습니다. 두 분의 오늘 전략 한번 들어본다면 박근영 부장님부터. 네, 오늘은 시간의 선물이 좀 미국이 밀리고 있습니다.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과 관련된 수익성 이슈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아침부터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은 뭐 로이터 통신 관련된 HBM3 8단 엔비디아 향 퀄 테스트 통과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요. 네. 단독 보도인데 삼성전자에서는 아직은 퀄 테스트 중이라고 또다시 기사를 또 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힘이 좀 빠질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지금 어제 좀 아쉬운 반등세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한 6, 7% 정도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팔았다 이야기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여진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쪽에서 헤지 펀드들이 개인 투매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바이 더 딥이 들어왔다 볼 수 있겠고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워낙 시장에서 지금 핫한 이슈다 되다 보니까 엔화가 역시 141엔대까지 왔다가 지금 145엔대로 이제 갔다가 다시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만약에 엔화 강세로 만약에 또 접어든다면 조금 시장은 또 흔들릴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아마 오전 중 아마 또 일본 쪽에서 BOJ 관련된 이슈가 좀 뭐 성명서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앞으로의 뭐 금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늦게 천천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뭐 기본 경로대로 뭐 금리 인상을 추가로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면 네. BOJ의 이야기가 결국은 좀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어제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에 좀 그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는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좀 보수적인 대응을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의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얘기 그리고 달러엔 환율 144엔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된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의 전략? 좀 좋을 뻔했었던 분위기를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좀 초를 많이 쳤는데, 네. 뭐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뭐 바닥을 확인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확인을 다 했을 때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물론 우리가 안개가 다 사라진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야간 선물 좋았다가 이제 슈머컴 발표 나오고 좀 선물이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다시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빨도 좀 있고 외국인 선물 장초반 매수세 2,600억도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들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야간 선물 이제 미니 나스닥 선물이 조금 빠지긴 하지만 뭐 슈마컴에 대한 영향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은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은 오늘도 여전히 매수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매수로 보자. 오늘 코스피가 0.2% 양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7% 상승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253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빠르게 조금 상승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0.6% 상승이고요. 737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주는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삼성전자가 1.5% 상승으로 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따라가는 게 현대차 1.7% 그리고 셀트리온이 2%. 오늘도 제약바이오주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HD 현대중공업이 2.5% 상승으로 눈에 좀 띄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이 3% 넘게 가네요. 얘는 경기방어주 플러스 AI까지 테마가 겹쳐있는 그런
이런 종목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4.7%로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다 지지부진한데 리가캠바이오가 오늘도 5%, 셀트리온 제약이 2%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4.3% 플러스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뭐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종목들 잘 가고 있고 제약바이오 나쁘지 않고 YC가 6.6%로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뭐 업종들이나 종목들 두 분께 하나하나씩 한번 여쭤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대왕고래 쪽이 뭐 왕창 움직입니다. 피팅 밸브 이쪽도 움직이죠. 그렇죠? 네, 뭐 지금 대왕고래 이제 35억 배럴 존재 확률이 90%다. 뭐 시추 물리검증 계약이다. 뭐 이런 뉴스가 새벽 5시 반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화성밸브 뭐 이런 쪽에 일단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일에 이어서 뭐 소부장단도 일단 좀 강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그래도 좀 불을 켜주고 있는 거 그리고 슈마컴이 좀 초를 쳐서 상승폭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에서 7% 정도 그리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브로드컴 좀 약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군들이 꽤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핀비즈 섹터맵 보시면 대부분이 좀 초록초록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기대감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단독 보도니까 믿음이 좀 덜 가긴 하는데 단독 보도 지금 근데 이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때까지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약간의 조금 더 MSG를 좀 쳐준다라고 한다면 확인 중. 아니 자꾸 이런 거 왜 뽐뿌질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건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래도 안 좋은 찌라시가 아니라 네. 나름대로 뭔가 좀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 8단은 오케이인데 12단은 아직 물음표. 약간 요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건 8단 얘기인 거죠? 8단, 네, 8단.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저는 뭐 바이오랑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쪽이 좀 강한 흐름들이 역시나 유지가 되는 게 좀 눈에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수는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제약바이오 조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네가 언제 얘기했냐 이러지 말고 우리 또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자, 그럼 박근정 부장님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들 혹시 있을까요? 네, 오늘만 놓고 보면 시장이 아직은 경계성 매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일본 대비해서 우리가 좀 아쉽게 별로 못 올라간 것도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까지는 경계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테마성 종목들이 꽤 많이 움직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언급해 주셨던 뭐 피팅 밸브나 이런 것들은 대왕고래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관련된 기사가 아침에 뜨면서 피팅과 밸브 쪽이라든지 가스관 사업 관련주라든지 뭐 강관 업체 자원개발, 종합상사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은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이라든지 뭐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나 이런 종목들도 이제 서서히 조금은 눈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절대 수치는 좀 낮긴 하지만은 일부 지금 오미크론 변종 관련해서 지금 일부 코로나 환자가 꽤 많이 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저는 독감이나 코로나가 아니고 얼굴 레이저 시술 때문에 딱정이가 좀 보기 싫어서 이렇게 좀 막 가리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옷 때문에 의사 선생님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수술실 들어가는 의사 선생님 같다고. 어제는 뭐 거의 다스베이다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좀 목 감기가 있어서 목이 좀 안 좋았는데 뭐 감기 기운이 좀 실제로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보면 굉장히 한 30-40분 정도 계속 기다려야 될 정도로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약간 고령층 관련해서 일부 지금은 오미크론 변종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불거지고 있고 여기다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든지 백일해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여름철에 더 좀 유행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테마성이긴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좀 집중됐던 섹터로 볼 수는 있는 것 같고요. 뭐 진단 치료제, 백신 개발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좋은데 역시 대장주였던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지금은 리가겐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고요. 낙폭과대 입장에서 8월에 기대감이 있는 유한양행 등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비만 치료제 쪽인데 자, 국내에 지금 위고비가 아마 3분기 정도에 들어올 수 있다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월 183만 원 정도의 뭐 사용료가 있으면 위고비 이제 비만 치료제를 국내에서 이제 복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두 분은 월 183만 원이면 좀 복용을 해보시겠습니까?
월 183만 원이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뭐 너무 못할 정도의 허들이 있는 가격 정도는 물론 뭐 싸지는 않습니다만. 지방흡입 하는 데나 뭐 그 PT하고 고생하는데 그거 얼마나. 그러겠죠. 그래서 역시 이제 물론 이제 뭐 운동을 하고 조금 이제 너무 과다 섭취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아무튼 위고비나 이런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 이제 상륙을 하면서 월 180만 원대 정도 수준이라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꽤 수요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 쪽에 일정 부분도 최근에 제약 바이오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같이 나타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부분들의 하마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5일날 대규모 공습이 직접 있을 것 같다 이야기는 했지만은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워낙 중간에 국가가 한 두세 개 정도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 미사일을 쏘기에는 몇 개 국가의 영공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안 된다 그러겠죠. 그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뭐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지금 약간 국지전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야기 나오면서 역시 긴장감이 좀 있다 보니까 해운주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카타르 에너지 쪽에서 조선 관련된 5조 원대의 지금 LNG선 운반선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 관련된 뭐 HD 현대그룹주라든지 그다음에 좀 차선으로서는 역시 좀 상승폭이 별로 올라가지 못했던 한화오션을 하반기에 좀 지켜보자 이런 이슈까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철강 가격이 지금 후판 가격이 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중국 쪽의 후판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 부진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후판 가격 어떤 가격 인상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빠지게 된다면 원가율이 좀 더 빠지게 되는 거고, 컨테이너선 발주에 이어서 LNG 운반선 5조 원대의 지금 카타르 에너지청의 발주도 국내 조선 3사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역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비만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일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도 기자재까지도 역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역시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낙폭이 과하긴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역시 1.1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1.3배 정도까지 지금 PBR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좀 빠지긴 했지만은 결국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수준이고, 삼성전자의 HBM3E 8단 같은 경우는 지금 콜 테스트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오늘은 부인할 수 있겠지만은 3분기에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물론 핵심은 3월 달부터 HBM3E 8단은 하이닉스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아주 많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역시 진검승부는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 되는 HBM3E 12단 여기서 진검승부가 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HBM3E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HBM 중에 60%의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다.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게 아마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자도 충분히 가능하고 하이닉스도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그런 뉴스들 때문에 조금 하이닉스가 출렁이면서 빠지긴 있지만은 결국 밸류에이션 매력도나 여전히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MS가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역시 하반 경직성이라든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플러스 조선 관련해가지고 있는 이슈들 잘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와, 그거 다 외우고 어떻게 그거를 술술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 뭐 보는 것도 아닌데. 외운 게 아니라 머릿속에 정리가 이야. 되어 있는 거죠. 대단합니다. 진짜 여기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하창범 부장님, 그럼 우리의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한 4천억 지금 들어오고 있고 현물에서는 800억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 그러니까 대왕고래나 뭐 이런 종목들, 네. 이런 테마들 또 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찔끔찔끔 좀 선별적으로 1, 2% 정도 오르는 약간 요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급이랑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아예 뭐 확실하게 안정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지금 니케이도 2.25%, 2.5% 정도, 2.4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 이 현물이 좀 같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삼전은 올라가는데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네. 이제 장중 수급을 이따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제 또 하이닉스에서 파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까지 좀 누적되어 있는 반도체 수급이 일부 나오면 현물 쪽에선 나올 수가 있고, 또 투심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음모론인데 삼성전자 자꾸 기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주가를 뭔가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담보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액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나오더라도 저는 지금 구간에서 손이 안 나가면은 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부 다 있는 걸 한 번에 다 사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분할로 계속 차곡차곡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어느 순간 돼 있으면 2,600 넘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이거 벌써 2,400에서 2,600 올랐는데 이 불안한 시국에 이게 올라갈까? 약간 이러면 또 손 안 나가요. 그쵸. 그러다가 또 2,700 가잖아요. 그럼 살 걸 또 나옵니다. 살 걸 나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막 내지 마시고 내가 정확한 타점을 맞춰서 뭔가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네. 그냥 지금 이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일단 지수단에서 지금 9월물이 344포인트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직까지는 현선물이 좀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조로 보면 1.8에서 이 정도의 베이스 차를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둘 중 하나죠. 선물이 더 세게 올라가 주거나 아니면 현물이 빠지거나. 네, 그렇게 두 개 중에서 좀 방향성을 잡아줄 확률이 높아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강세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제 진짜 너무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좀 주변에 대한 국가들이 좀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 영향력이 과연 어느 정도로 셀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글로벌적으로 약간 부담감이 해소가 된 것들, 그리고 선물이 일단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적으로 완전히 좀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대신에 아직까지는 좀 눈치를 보긴 봐야 되는 그런 부분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매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하락했던 뭐 네. 부분에 있어서 반대매매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9시, 10시, 뭐 2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15시까지. 스타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박근영 부장님? 네, 월요일 날 우선 1차 반대매매를 회피하기 위한 뭐 급락세에 따라서 많이 팔았을 것 같고요. 네. 뭐 월요일 날 우리가 11%뭐 거의 이렇게 급락한 분위기는 아마 기계적인 매도가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ETF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관련된 MSCI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펀드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좀 조정을 받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들이 좀 불거지는 것 같고요. 어제 상당히 좀 굉장히 우리가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중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반대매매를 어떻게 극복하고 소화를 시킬 것인가 봤지만 그 증권사마다 시간대마다 반대매매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스탁론 시간까지 또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한 10시쯤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12시에도 어제 나왔는데 어제 참 재밌는 것은 12시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알테오젠이 오전에 10% 이상 급등했다가 12시에 마이너스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모 창구에서 극단적으로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시간적으로 12시쯤 지나면서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전환했고요. 종가 무렵은 오후에 땡기면서 7% 가까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지금 극단적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으로 일단은 지금 반대매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수급주를 본다면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원 정도 뭐 최근에 조금 더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뭐 19조 4천억 정도로 조금 더 줄었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은 아직까지는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여전히 남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미수금입니다. 과거에 2023년 초부터 23년 최근까지 보면 일간 미수거래 평잔이 한 2천억 정도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7월 8월 접어들면서 지금 최근에 미수금이 CFD 계좌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개인분들이 미수를 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천억 정도 일간 평균적으로 진행되던 이 미수금 규모가 최근에 9,200억 정도로 약 5배 정도가 미수금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요일 같이 화요일 같이 이렇게 장이 막 부러지면 미수금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런 미수금들이 결국은 투매가 나오면서 일정 부분 시장에서 좀 충격을 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전히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 좀 힘겹게 시작했던 시장이 선물이 다소 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약 4,300억 정도의 선물 규모를 매수를 하면서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V자 반등보다는 어쨌든 이런 물량들을 조금 더 소화를 하면서 이번 주 초 정도까지는, 주 후반까지는 다소 좀 물량 소화 기간들이 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정비를 하면서 올라간다. 결국 실적 시즌이 끝나고는 있지만 실적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 좋고 하반기 이후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은 종목 중심으로 선별을 충분히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0.65% 플러스로 2538선, 코스닥은 0.85% 739. 조금 유치하고
좀 1차원적인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뭐 어떤 질문이든 뭐. 원래 그랬으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코스닥이 좀 더 나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을 노리더라도 코스닥 쪽의 종목을 노리는 게 나을까? 확률적으로 어떠세요, 두 분? 자,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월요일 날 주가 빠졌을 때 한 가지 특징을 좀 잘 보시면 네. 예를 들어 최근에 엔비디아나 AI 캐펙스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실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안 좋았잖아요.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급락을 했는데 자, 그랬으면은 월요일 날 우리가 효과를 본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그때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습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습니까? 뭐, 그때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졌죠. 아, 그래요? 그날 당일날 보면 비슷하게 빠졌는데 네. 9% 10% 정도 빠졌는데 그날 보면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결국은 이게 엔비디아나 AI 캐펙스 문제였다면은 사실은 하이닉스가 더 많이 두드려 맞는 게 맞는 시장이었죠. 네. 근데 그날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역시 외국인들은 이제 패시브로 시장 전체를 팔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그런 어떤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좀 큰 종목들, 거래소 큰 종목들이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낙폭 과대는 이제 지금 코스닥 쪽이 좀 더 많고 제약 바이오 섹터를 본다면 결국은 큰 종목들이 거래소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중소형 제약 바이오나 이런 것들 비만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뭐 조선업종도 물론 있긴 하지만 피팅 기자재 쪽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좀 중소형 부분들이 수급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낙폭 과대한 상태에서 리바운딩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은 어떠세요? 제가 코스닥 바이오를 얘기한 거에서 이미 답이 나왔죠. 네, 바이오가 계속 눈에 밟힌다. 바이오 쪽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코스닥이 더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근데 이제 바이오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조선도 같이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 생각이에요. 지금 에코프로가 요번에 에코프로 BM이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 그렇긴 한데 알테오젠이 키트로다 그 결과 나오면 그 결과 나온 다음에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저 시총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연속성을 상당히 가지죠. 그래서 시총이 바뀌면 바이오 쪽에서 약진 나올 수 있고 또 금리 인하 같은 것들 나와도 충분히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그리고 그 얘기도 드렸잖아요. 수급적으로 거래소는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잖아요. 네.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이 2거래일 동안 오늘 빼고 2거래일 동안 1.15조를 샀어요. 외국인이 9천억 그리고 기관이 2,500억 그렇게 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이 다 털렸다는 얘기고 최근에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말라 있었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코스닥은 확실히 많이 털린 게 맞다. 그러면 이제 빈집털이가 들어갈 거고 반등도 그래서 코스닥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한번 볼까요? 오늘 저기 엔터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JYP가 한 3% 정도 어허. 오르고 더 빠질 데가 없습니다. 더 빠질 데가 없다. 하이브드 1.5%, SM도 5%. 와, SM 4.6% 오릅니다. 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엔터. 알겠습니다. 요거 쳐다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눈알 빠질 텐데 역시 3%는 이제 눈 건강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쓰고 있는 안경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네. 저희가 루테인도 팔고 루테인은 이미 벌써 나 눈 건강 지키고 싶다. 요럴 때 루테인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먹는 거 말고도 물리적으로도 지켜야 될 때 요 선글라스 라피스 매트리스 주인공이다. 뭔가 여기 딱 있죠. 이야. 저 모델인 줄 알았어요. 네, 저 근데 왜 이렇게 고맙습니다. 멍청해 보이죠? 부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뷰티 전문가로서 제가 저녁 데일리 힌트 제 저녁 방송 50분 혼자 하잖아요. 네. 아침 방송이 이렇게 바뀐지 몰랐어요. 정말 좀 당황스럽고요. 사실 저희는 홈쇼핑이 라이브 홈쇼핑 방송인 줄 알았는데. 홈쇼핑에 주식을 얹은 겁니다. 네. 그래서 30분 양심적으로 지금 주식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저녁 시간 완벽한 차별화로 정통 경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더욱더 정통 경제 방송 중심으로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부장님도 시술 다 방송하겠다. 하고 마스크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하면서 저희는 선글라스 팔면 안 됩니까? 자, 어느 분이 지금 말씀 주셨는데 마스크로 웃기려 했으나 진지한 방송으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자, 여러분 확실히 차별화가 될 수 아니,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저도 있습니다. 숙제니까 저도 정통 앵커예요. 저도 이거 뭐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네.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라피스 센시블레 클릭컷 선글라스입니다. 라피스 센시블레. 요게 뭐냐면 안경 이렇게 끼잖아요. 평광 안경. 이거 눈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다니다가 눈부셔 그러면은 딱 이렇게 울고 싶은 나의 모습 이렇게 비처럼 딱 선글라스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일반 안경, 클립 착용 시에는 투브릿지 스타일로 이렇게 선글라스가 딱 되세요. 자외선 차단율 몇 프로게요? 수익률도 이렇게 내기 힘들어. 99.99%. 야, 99.99는 제가 루나 테나 사태 때 마이너스 99.99 쳐맞은 거 외에는 처음 들어봅니다. 99.99 자외선 가볍습니다. 차단율. 그래서 요게 내고왕에서도 나왔던 브랜드인데요. 실제로 요게 얼마냐? 25만 얼마죠? 25만 8천 원인가? 그렇거든요. 여기 안 들어왔네. 25만 8천 원인가 그런데 21만 9천 원. 21만 9천 원이에요, 요게. 근데 우리가 요거 그대로 가져오냐? 아니에요. 53% 할인해서 9만 8천 원에 특가를 드립니다. 우와. 9만 8천 원에 내고왕에 나왔던 브랜드고요. 이렇게 해서 케이스도 또 이쁘게 해가지고 요 안에 또 이쁜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죽 케이스. 우와. 요걸 해서 드리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니까 딱 요거는 빼고 요거는 딱 주머니에 넣어놓고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두 분의 자료를 한번 했어요. 윤재님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예, 우리 PPL 하시는 분 있거든요. 2,000명이 빠지네. 자, 여러분 선글라스 딴 데 사지 마세요. 98,000원에 안경이랑 선글라스 같이 하면 좋잖아요. 자, 그러면은 라피스 센시블레 우리 광고를 해봤고요. 두 분의 자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 박근영 부장님 혹시 준비하신 자료가 있을까요? 아니면 보로님 갔다? 자료 없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시황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 네. 우리 보노님 신문을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신문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네. 지금 부끄러워서 숨고 싶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안경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요거 이제 요건데 엔화 진정되자에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됐다 요건데 사실 우리가 이 속어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떨어졌을 때 항상 기회인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불안 요인으로 작용이 많이 떠오른 그런 쪽에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저는 일단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에서는 요렇게 저 스스로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에 사는 그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 분위기를.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엔캐리에 대한 이런 공포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맞고 회복이 그만큼 빨리 나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우려할 게 아니다. 물론 더 금리 인상이 돼서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 달러의 이런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그때 가서는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니케이가 좀 그래도 강력하게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5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잘 네.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같이 함께 좀 불안했었던 게 뭐냐 바로 이제 GDP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애틀랜타에서 발표된 GDP 나우 같은 경우가 요번에 이제 2.99가 나왔죠. 2.9%. 예측치가 2.5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1%대에서 2.8로 올라왔고 또 그 다음에 이제 2점 수정치가 2.5로 바뀌었지만 네. 3분기 GDP 예상치가 2.9가 나왔다라는 것은 GDP도 좋아지고 있다. 결국엔 뭐다? 경기가 이렇게 막 공포가 될 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물론 4.3, 뭐 샤넬 버츠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또 굴수비가 나와가지고 굴수비 이제 어느 총재가 나와서 네. 이거 너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아요라고 또 진정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절대적인 퍼센티지로만 놓고 보더라도 실업이 정말 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할 정도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GDP랑 실업률이 그렇게까지 문제 라인이 없는데 뭐 갑자기 아래 공포다 해갖고 막 해골 나오고 막 이런 거는 좀 너무 과했다. 우리 과했다. 너무 겁먹었다. 라는 밤에도. 부분이고. 그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오늘 좀 초를 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 반등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석들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요번에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이제 블랙웰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연된 거 그렇게까지 큰 지장은 아닐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주 거품론
거품이 아니죠. 왜냐면 실적이 나오고 물론 이게 엄청 싸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PER 수준이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성숙기면 모르겠지만 산업이 이렇게 점점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GPT 이런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고 하다 보면은 지금이 발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는 거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밑줄도 쫙쫙 그으면서 요걸 좀 봤고 그 다음에 네, 다음 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닙니다. 네, 신문을 접어놔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 두 번째는 이거예요. 반대되는 내용인데 미국 법원에서 또 이제 구글의 독점을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게 사실 기술주들에게는 굉장히 좀 피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 뭐 그 독점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기업들이 이렇게 위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수익성이나 이런 거에서 타격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 기업들이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경기가 이렇게 만약에 좀 불안하고 힘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규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전에도 이러한 얘기들이 뭐 계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왔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그렇게까지 이게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요걸로 기술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부는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거는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되어가고 있다? 네, 요거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가 로봇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 그리고 로봇으로 배달과 이제 주차까지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AI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 있고 막 이러잖아요. 위성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로만 돈 버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는 테슬라와 현대차 현대그룹이 좀 나중에는 굉장히 미소를 제가 아까 선글라스 끼고 웃는 것처럼 좀 한박 웃음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년 뒤에는 양대 산맥입니다. 현차 대 테슬라. 현차 테슬라. 진짜 양대 산맥. 왜냐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여러 가지 파생적인 그런 미래 먹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 데는 현대차랑 테슬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가 우리나라 기업이어서 디스카운트 받는 그런 그럼요. 게 좀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손흥민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정료는 그렇게 똑같냐? 못 받는다고. 맞아요. 왜냐? 아시안이니까. 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현대차가 우리나라 기업이어서 디스카운트 받지만 세계적인 기업으로는 진짜 대단한 기업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요거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보조금 6,200억 원 받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게 뭐 앞으로 좀 뭐 당연히 나쁜 내용은 아닌데 오늘 반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저 오른쪽 거 좀 접어주시는지 왼쪽 투자왕 그 투자왕 아니. 매경 매니저 광고인데. 이게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못 본 여기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제가 선글라스 껴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런 보조금을 받고 있다. 대신에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소멸되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반등에 섬하게 되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미국 보조금 6,200억 원을 받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신문으로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님한테는 시장 조금만 여쭤보고 싶은데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영업이익 쇼크가 네. 나왔는데 오늘 24% 빠지고 아모레 G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아모레는 실적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부러졌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뭐 5천억 이상 나왔는데 그 코스알엑스 관련된 일시적인 수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이익단은 약간 착시 효과가 분명히 있고 영업이익단인데 결국
중국 법인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했다. 뭐 그런 부분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4분기 접어들면서도 다소 조금은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쪽의 흐름들이 바로 돌아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분간 보수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은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낙폭이 좀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워낙 이게 센티가 별로 좋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부러지면 여기에다가 이제 팔고 나가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결국 오늘은 뭐 수급적인 이슈보다는 이제 실적단에서 역시 중국단의 법인들이 코스알엑스 말고는 조금 추정치가 여러 부분에서 좀 좋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양호하게 나옵니다. 일부 뭐 라네즈나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도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약간 그래도 굳이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중국 법인 쪽에서 이쪽에서의 턴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당장 주가가 빠진 뒤에 바로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갈 수 있어서 조금 보수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 취해야 되는데, 글쎄 오늘 뭐 그 하나 이슈 실적 이거 하나 가지고 뭐 20% 넘게 빠지고 있어서 낙폭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과하다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역시 수급 이슈가 지금은 빠진 상태에서 빠지면 또다시 수급의 매도를 부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과매도 국면이지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모레가 지금 오늘처럼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가 화장품이잖아요. 네. 아모레가 앞으로도 이런 무언가 안 좋은 영향이 다른 종목한테도 이런 냉기가 옮겨가는 현상이 계속 나올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모레 쪽에 OEM이나 뭐 ODM 쪽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센티가 대장주가 뭐 아모레 퍼시픽이 대장주다 아니다 뭐 그걸 말하기에는 서로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큰 종목 하나가 이렇게 부러지면은 이제 OEM, ODM사들도 약간의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사가 뜻한 중소형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실적 관련해서는 실리콘2나 이쪽이 어떻게 나오냐 되게 중요합니다. 실리콘2는 인디 브랜드를 싣고 가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 브랜드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부분은 실리콘2가 실적을 굉장히 좋게 내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관건이 되겠고, 큰 종목 가운데 또 아모레 퍼시픽은 또 급락을 하고 있지만 또 LG생활건강은 또 오늘 플러스권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차별화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등이 오늘도 6%대 빠지면서 역시 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는 뭐 부침이 많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나 차익 실현에 대한 동인이 섹터에서 실적이 부러졌을 때는 상당히 팔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역시 뭐 지금 시장에서 대표하고 있는 실리콘2와 같은 종목들이 실적을 또 어떻게 내느냐가 인디 브랜드 쪽에 중소형 브랜드는 약간의 또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통신업 중에서 KT가 3%, SK텔레콤이 5.8% 이렇게 오릅니다. 경기방어주 플러스 AI 얘네들은 왜 오르는 걸까요? 통신 관련주?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통신주가 사실 오른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SK텔레콤이나 뭐 LGU 플러스 KT 등등 봤을 때는 사실은 거의 눌려 있었던 종목으로 볼 수 있고요. 섹터가. 그래서 또 돈을 못 버는 구간도 아닙니다. 배당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규제 산업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데요. 뭐 따지고 보면 은행주나 보험주도 과거에는 몇 년 동안 오르지 못하고 개인들이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한 섹터였죠. 외국인들만 사고 팔고 했던 섹터인데 뭐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부러지면서 은행주나 보험주 이런 지주사들까지도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물론 통신주를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갖다 붙이기는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명확한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화되는 모습들이 다른 섹터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까지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이 좀 불안한 상태에서 아마 좀 방어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느냐. SK텔레콤이 또 실적을 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이슈까지 벌어지면서, 근데 뭐 자사 AI 기술을 통하면 신뢰 자유를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신사들이 AI 사업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까 생각하면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뭐 어떤 뉴스거리나 모멘텀이지 통신사 근본적인 어떤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AI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AI를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니냐. 물론 사업을 하겠지만은 본업에서 AI 사업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사실은 크게 포지션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뭐 실적과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배당의 어떤 매력도, 그 다음에 시장이 좀 불안한 과정에서 좀 저평가된 배당주나 이런 것들 가치주 중심으로 수급이 일단 좀 들어왔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좀 샀다 그랬잖아요. 네. 그 네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처음 양전한 게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네. 그거 사세요? 참나. 엄청 처음 양전했다니까 네 개 중에서 엄청 세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SK텔레콤 우와, 네, 엄청 세네요. 대박이라니까요. 네. SK텔레콤 와, 대단합니다. 배당 때문에 사신 거구나. 네? 이거. 배당 때문에 샀죠?
배당 얼마 안 되는데 배당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아 그래도 SKT 배당이 6.5%예요? 6% 넘습니다. 우와, 고배당이에요. 그렇구나. 왜 SK 무시해요? 아, 저는 국장에서 배당 기대 안 했거든요. 그거나 그냥 별로 큰 기대 안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근영 부장님 뭐 다른 종목들 이런 거 좀 눈에 띄는 거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따가 오후까지 전략도 괜찮아요. 왜냐면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네. 1% 넘게 또 잘 가고 있어가지고 네. 상승폭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뭐 결국 오늘도 현물은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고 개인만 사주고 있고요. 다행히 외국인들이 선물을 7천억 이상 오전에 순매수 해주면서 쫙 끌어당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있는데 결국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 포지션들을 지금 오전에 7천억 넘게 사고 있는데 이게 오후장 들면서 순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시장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갈 수 있고요. 일단 외국인 기관들은 모두가 현물을 사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지금 섹터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인데 설왕설래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일부 지금 아래 공포 등뿐만 아니라 뭐 방송에서 지금은 경기 침체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인데 몇 가지 좀 포인트를 드리자면 자, 첫 번째로 봐서는 이번에 실업률이 4.3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네. 샤메 법칙 이 부분에 대해서 0.5%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게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뭐 힌트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참 재밌는 것은 3회 법칙은 대부분 다 후행 지표였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샤메 법칙이 0.5% 이상 이제 올라갔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그게 왔을 때 경기 침체는 이미 4개월 전에 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 샤메 법칙이 이제 0.5 이상 올라왔을 때 이때 경기 침체가 왔었다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에 샤메 룰에 대해서 0.5%가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다 말을 할 수 있는 게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과거에 그렇다면 올해 한 3월 정도에 리세션이 이미 왔어야 돼요. 근데 3월 정도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경기 과잉 때문에 오히려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4.7%까지 급등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3.8%까지 빠지고 있지만 그렇게 보면 샤메 룰만 가지고 경기 침체를 논하는 논리는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GDP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에서 뭐 2% 중후반까지의 GDP가 지금 나오고 있다. 아직은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고. 네. 세 번째 ISM 서비스업 지표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틀 전인가요?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가 있는데 이번에 제조업 지표는 약간 기준선을 하회했지만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확장 국면으로 오히려 더 컨센을 넘어서는 51.4인가요? 51.6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 국면으로 넘어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경기의 전반적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밖에 안 됩니다. 네. 서비스업이 88%거든요. 그러니까 ISM 서비스업 지수가 플러스권 확장권에 들어가고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이제 약간의 확장 국면이 아니라 처지는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경기 침체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제조업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전부 다 확장 추세가 아니라 이렇게 50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때 경기 침체가 꼭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조업 지표는 아래쪽으로 내려갔지만 서비스업 지표가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경기 침체가 아닐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놓고 지금 하방 압력을 놓는다. 이거는 포지션 플레이는 좀 틀렸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경기 침체 나와서 아래 공포다 해가지고 막 떨궜을 때 네. 제가 가짜 하라 그랬어요. 근데 물론 채팅창도 맞아요. 야 떨어져가지고 쳐맞았는데 가짜가 진짜가 어딨냐. 네가 가짜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침체라는 게 언제부터 미국이 제조업 국가여서 제조업의 하부 지표의 고용 지표를 보고 침체를 판단했냐고. 그러니까 그게 미리 침체를 나중 가서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겁먹는 그런 경향은 이해하지만 그렇죠. 이게 서비스업 지표도 아니고 제조업 지표 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약간 가짜 공포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침체를 걱정하기엔 좀 어려운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침체를 외치면서 뭐 팔아라, 뭐 숏을 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장된 어떤 뭐 입장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멀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좀 유의할 것은 뭐냐면 하반기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코스피 기준 2,900 정도까지는 거의 언저리까지 갔었잖아요. 자, 그만큼의 직전 고점을 우리가 올해 내에 갈 수 있느냐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반기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지금 AI 버블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뭐 빅테크들이 빠졌지만 그쪽도 AI 캐펙스를 계속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했습니다. 이번에 컨버스 콜에서. 근데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어느 순간
중간에 빅테크들이 우리가 캐펙스를 늘리는 건 맞는데 최근에 수익성이 좀 나빠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니까 조금 지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캐펙스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하향 조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불거지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소득 국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여러 국면에서 서비스업 지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뭐 레스토랑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쭉 이제 커멘트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괜찮다, 안정적이다는 코멘트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근로소득자들이 뭐 여러 가지 지표 부분에서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거나 저축률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다소 좀 소득에 대한 부분들에서 소비 여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본적인 경기 지표가 조금은 하향 조정될, 그러니까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낙폭 과대 이후에 우리가 2,400개 지금 코스피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코스피 목표 주가 관련된 타겟 프라이스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가를 상반기 코스피 거의 2,900에 준하는 정도까지 뭐 뚫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하반기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방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아래쪽으로 조금 낮추어서 보수적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고요. 빠진 것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온다고 한다면 코스피 기준 2,600에서 2,650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뒤로 봤을 땐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섹터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뭐 IT나 뭐 이쪽이 결국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갈 것인가 특히 뭐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조선이나 바이오나 이런 쪽이 섹터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이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 개인들이든 어쨌든 지금 7, 8을 넘어가면서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하락장을 대비해서 포트 변경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의 포트 변경도 면밀히 좀 살펴보시면서 하반기 포트 전략 그리고 조금은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타겟 프라이스를 좀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급격한 하락을 처맞기 전에 이 전에 한 달은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그 중심에서 뭔가 주도 섹터 역할을 해줬잖아요. 네. 그때보다 더 지금 하락을 한번 겪고 나니까 하반기 장의 색깔이 완전 이제 리셋됐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를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투자자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플러스 그러면 제약바이오랑 조선으로 확실히 넘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게 또 극명하게 좀 색깔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미 세상에 홀로 바이오를 외쳤죠.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오케이. 바이오가 오늘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맞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그렇게 안 들어올 때도 이상하게 바이오를 조금씩 막 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오프닝백 클벨에서도 이렇게 샀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아무튼 뭐 금리 인하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에는 좀 장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금리 인하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8월 달부터 11월까지 바이오는 지금 개별적인 이벤트가 많은데 그 이벤트가 너무 강하잖아요. 뭐 유황량 FDA부터 시작을 해서 알티오젠, 키토르다, SC 제형, 그다음에 뭐 생물보안법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변화가 나오게 됐을 땐 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니케이 지수가 양전을 했습니다. 양전했어요? 지금 인베스팅닷컴에서 보면은 요거 플러스 0.77까지 나오거든요. HTS가 좀 늦게 반영이 되니까 요거까지 양전하면은 조금 더 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물이 결국 땡겨주면은 뭐 현물은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스피 200 현물과 9월물이 지금 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 기조로 보면 이게 갭차가 늘어나 줘야 돼요. 방금 한 1.2%까지 올라갔을 때 요게 이제 베이스차가 0.5까지 좀 차이가 나긴 했는데 요게 더 저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선물이 더 땡겨주려면 매수가 더 들어오겠죠. 이 매수 들어오면은 기간이 오늘은 안 담아도 요 패시브로 따라오는 자금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 금투 매수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급도 더 좋아질 수 있어서 오늘 만약에 선물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안 따라온다. 네. 그럼 다음 거래라도 올라올 확률이 높고 지금 미니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양전했죠. 그러니까 지금 니케이 양전, 미니나스닥 양전. 그러면은 뭐 선물에서 지금 크게 뺄 이유가 없으니까 아마 좀 차이를 점점 넓히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벌써 어느 순간 2440 공포를 좀 떨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2550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러다가 1, 2% 더 올라면 2600이에요. 그때부터 손이 잘 나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불안하시면 꼭 한 주라도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떨어졌을 때 한 주라도 내가 사서 직접 내가 가져봐야
그걸 알아요. 밖에서 백날 봐보세요. 이해 안 돼요. 우리가 밖에서 달인들이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쉬워요. 그럼 내가 해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직접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폭락장에도 한번 사서 내가 얻어 맞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적어도 3분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주도 섹터, 조선이 주도하고 그 곁에 네. 뭐 화장품은 약간 오늘 보니까 분위기 봐야 될 것 같고 방산도 있고 네. 전력설비 뭐 이런 후보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전이랑은 좀 색깔이 많이 바뀌었다 확실하게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상반기로 놓고 보면 반도체 소부장의 급등세가 워낙 셌었기 때문에 IT 쪽에서 역시 대장 섹터로 나갔다면 하반기에는 그게 조금 더 확산되면서 다른 섹터로 좀 넘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온다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알테오젠의 시총 상위 1위의 싸움이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만약 에코프로 BM을 잠시 한번 1위를 탈환했던 적이 있어요. 알테오젠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총 상위가 1위가 코스닥에서 바뀌어버린다면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섹터의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총 상위 1위가 바뀐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2조 차이 나네요. 17조, 15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오늘도 강하지만 에코프로비엠 좀 쉬고 있고 또 2차 전지 양극재 부분들은 3분기에도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많이 빠져서 크게 빠질 자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물론 이제 헬스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서 2차 전지나 신재생 쪽이 잠깐 반등을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펀더멘탈로 본다면은 지금 알테오젠의 상승세와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양극재 2차 전지가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턴이 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보는 입장이 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시총 상위 1위를 어떻게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역시 조금은 그 기세가 하반기에 좀 종목 섹터에 관련된 부분들 기세가 달라질 수 있다 보는 거고 지금 예전에 봤을 때 지금 빈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관의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사고 네. 주가에 많이 빠져 있고 다 털어놓고 그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게 엔터주들이 그런 거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이 다 털어놓고 빈집들이요. 근데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엄청 들어왔는데 주가는 빠졌다. 그렇게 되면 올라오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많이 채워놨는데 주가가 확 빠져버리면 그때 올라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어떤 수급에 대한 매물벽을 계속 받거든요. 근데 기관 외국인들이 다 털어갖고 하반기에 완전히 뭐 주가 빠져 있는데 빈집이었어요. 근데 하반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턴이 될 거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섹터들, 특히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지금 엔터주들이 하반기가 좀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많아지고, 물론 이제 전작 대비 신작의 앨범대 판매율이 일부 조금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일부 좋은 쪽도 있는데 아무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는 이견이 없거든요. 좀 길게는 4분기, 네. 좀 빠르게는 3분기 정도부터는 좋아진다 말들이 있기 때문에 빈집으로서 기관 외국인 많이 팔아놨고 낙폭 과대에다가 하반기 좀 좋아지면 일단 낙폭 과대 섹터 쪽으로 덮어 들어가면서 빈집 플레이가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 플레이는 그런 쪽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적정 밸류에이션까지 주가가 올라가느냐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따라갈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런 측면에서 일부 좀 하이브 같은 경우도 4분기 정도부터는 지금 유료 구독 서비스로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수익화 부분들을 좀 더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콘서트라든지 하반기에 집중되는 활동들이 좀 더 상반기보다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온다. 역시 빈집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폭이 클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허리까지 왔으니까 수익률 버퍼가 좀 많이 남은 엔터 쪽으로 보자라고 빗돌이 형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엔터를 또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지만 또 아직도 좀 의심의 눈길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어쨌든 SM이 7.5% 넘게 가고 있다는 거, JYP가 오늘 5.4% 플러스. 그러니까 얘네도 그 아래 공포 때 처맞은 거 다 지금 회복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때 떨어질 때 위로 오히려 양전에서 올라왔으니까 회복력이 되게 빠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게 매물대가 많이 죽어 있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 이런 애들은 금방 올라요. 죽어 있는 애들이 앞에 죽은 그 시체가 많은 애들이 근데 이제 빈집 털이가 딱 들어가면 그때는 그러니까. 슝 올라. 그러니까 빈집털이가 되는 애들은 이제 오를 때 빠르고 오히려 앞에 한가득 이미 벌써 최근에 올랐다가 좀 이렇게 조정받은 애들은 좀 올라가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54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두 분 이따가 마감까지 전략을 한마디씩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박근영 부장님.
네, 역시 오늘 중심은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본 시장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심합니다. 최근에 일본 시장을 별로 우리가 신경 안 썼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시작되면서 지금 일본장과 연동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달러 엔 환율이 기존에 141엔대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145엔대까지 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이냐. 예를 들어 지금 일본의 대부분의 지금 거래하는 기업들이 올해 이제 지금 회계 연도 관련해서 기본 환율을 어떻게 잡고 있냐 제가 확인했더니 144.77엔으로 사업을 보고서를 짰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N이 더 올라가 버린다. 140엔으로 올라가 버린다 이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BOJ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엔화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144나 145엔대 정도가 사실은 적정한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안정화되면서 일단 엔에 관련된 부분들이 발작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두 번째 포인트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선물 포지션을 거의 1조 원 넘게 팔다가 네. 종가 무릎에 9,200억으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그날 하루만 그 선물 포지션 2조 원 정도를 확 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어제 약간의 급등이 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제도 아침에 사다가 오후에 한 2천억대 정도로 순매도를 하니까 약간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끝났거든요. 역시 오늘도 현물을 사주지 않으면서 선물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순매수가 선물이 한 7,100억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물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지수가 버텨주면서 올라가는 건데 이런 선물 플레이가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두 번째 변수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변수가 역시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등등 관련된 파생 상품의 포지션 그리고 일본 관련된 달러 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흐름 그리고 일본 시장 토픽스 시장에 관련된 지수 이런 것들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아마 오늘 오후장 관련해서는 조금 더 방어적인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아마 전술을 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가짜락 진짜락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시장이 진짜 조울증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분마다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변동성을 딱 뭔가 쭉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변하는 것도 지켜보고 좀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창호 본부장님도 짧게만 마감까지의 전략? 네, 뭐 저는 그냥 너무 흥분하지 않고 계획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좀 당장 좋다고 해서 엄청나게 배팅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 좀 어쨌든 추세라는 게 잡히기 전까지는 분명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포지션 잡으면 분명 유리한 포지션이긴 합니다. 웬만한 분들보다는 지금 최근에 한 달 전에 사신 분들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밑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고 되게 팔고 싶을 거예요. 되게 팔고 싶을 건데 그래도 이제 좀 우직하게 이 참는 기간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이제 씩 웃으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하시면서 오늘 장도 좀 차분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랑 2시에 반대 매매 나오는 것도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일만 물러가야 되는데요. 뒤에 아침엔 투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 하시고 유익해 하시고 하는 아침엔 투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같이 좀 해결해 주고 시장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해보면서 좀 고민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침엔 투자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프닝 벨 팀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3시 20분에 지금보다 조금 더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좀 아프시면 라피드 센시블레 이 선글라스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